삼성생명 2025년도 실적을 현금 흐름 분석 관점을 좀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13.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가 증가했습니다. 두통 T 회전율은 0.54, PBR은 0.68, 분석 결과 기타 포괄손익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의 갭이 발견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챗 GPT한테 좀 물어봤는데 재무상태표를 재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국내 보험회사로서는 불지의 그 기업이라는 걸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 말 현재 2026만 건의 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 혼합보험, 단체보험 및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 당국 질의회신을 반영해 재무상태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보험계약부채, 특히 CSM, 할인율 등 평가 및 표시 방식에 대한 회계정책 해석 변경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계약 서비스마저는 여기 CSM, 반영 방식, 할인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 회계기준 IFRS 17 관련 해석이 해석 변경에 의해 가지고 제작성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스루풋 관점으로 다시 재편집을 해봤어요. 매출에 해당하는 게 보험 및 투자 서비스 수익이 있습니다. 30조 6,864억 원, 전년보다 13.6%가 증가했는데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지만은 여기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보험 서비스 비용하고 투자 서비스 비용인데 이 보험 서비스 비용은 주석에서 찾은 금액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 보험 서비스 운영 비용은 고정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원가백의 손익계산서는 요 보험 서비스 운영 비용과 그 다음에 보험 서비스 비용이 합한 게 보험 서비스 비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 영업비용을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16.6%, 보험 서비스 비용은 6.7%가 증가했고 투자 서비스 비용은 99.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율은 16.6%로 2.2%가 내려갔고 운영 경비는 고정비 성격으로 2.9% 내렸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0으로 전년도 1.23보다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글자로 정리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험 서비스 비용 중 사업 비용과 투자 서비스 비용을 변동비로 인식하고 운영 비용은 보험 서비스 비용에서 보험 서비스 사업 비용을 고정비로 인식한 손익이다. TOE 생산성으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2024년도보다 실질 성과는 3% 하락을 한 거죠. TOE 생산성으로. 이거로 경영평가 지표를 해도 아주 상징적으로 틀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조업이 아니라서 원가회계 손익이 핵심일 텐데 원가회계라고 제조 원가는 아니죠. 그냥 원가손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 똑같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보험 서비스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서비스 수익인데 이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보험회사인데 보험 서비스 비용보다도 투자 서비스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그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더 큰 그 이 재무 상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전 순이익이 2조 원대,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1조 6,997억 원, 여기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25조 원이나 되네요. 그래서 총 포괄손익은 26조 7,364억 원이나 됩니다.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14조 원이었는데 이 평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라서 그 기타 포괄손익이 오르가시 내리가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자본 총계를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건 제가 잘 다루지 않았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의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전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 참 말도 길어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가지고 21조 4,352억 원, 이게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합친 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데, 요것은 제가 자본 변동포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본 변동포에서.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분 소급 적용해서 다시 공시를 했다는데 1억 2,300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것이 뭔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항목에 그냥 여기다가 보험 서비스 비용과 투자 서비스 비용을 그냥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스르프 계산을 위해서 보험 서비스 사고 비용, 요것도 주석에서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험금융업은 제조원가 회계하는 별천지의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금융업이 제조원가 회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굳이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보험서비스 사업비용의 내역을 3년치를 한번 해봤는데, 크게 분류를 하면은 보험취득 현금 흐름이라고 본인들은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비라고 해서 그 내역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업비, 요 세 가지를 합하면은 사업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서비스 사업비용의 주석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금료 및 임금이 있고 상여금이 나가는데, 이 임금 속에 투자 서비스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별도로 투자 서비스 사업 비용의 주석이 있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니까 이 보험 서비스 사업 비용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보험회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은행, 금융회사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금융이라고 보고, 이 템플릿으로 요즘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만은,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업부터 대출해 주겠다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 견해를 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 아까 그 급여하고 상여금 합한 금액입니다. 5,978억 원이 나갔어요. 근데 2.2%가 줄었습니다. 직원 수가 39명이 줄었네요.
5,124명.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 1,670만 원입니다. 보험회사가 임금이 꽤 높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업 비용에 보험 비례 수당이라는 게 2조 원대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 5,124명으로 나누면은 3억 9,500만 원. 이것도 그 수당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보험회사 영업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 촉진비도 무려 1조 1,799억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 판매 촉진 비용을 써가면서 보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끌어모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시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지표 T회전율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여건 매출 나누기 자본총계 0.54 34.2%가 줄었습니다. 아까 그 기타 포괄손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이 T회전율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르픈율 2.17% 하락했고요. TO의 생산성도 하락했습니다. 3%.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는 어떤 경영성과는 크게 좋아지진 않았다 하는 게 결론이 되겠죠. 투하자본 이익률 2.9%로 2.1% 하락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한 18 정도 아니 10%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3%로서 2.1% 하락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9.2%밖에 2024년도 139.5%나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단기 금융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은 1조 6,997억 원이지만은 기타 포괄손익 금액이 꽤 수익이 나가지고 EAT 현금 순이익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평가한 거기 때문에 비용을 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 다시 플러스로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는 26조 888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이 79조 3,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32조 7,866억 원의 현금이 이것은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유출이 됐습니다. 비유동 자산 그 45조 8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7,19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4.1%로 계산이 되고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8,080억, 이익 배당률로는 1.4%, 2024년도가 회계정책, 아까 IFRS 17번,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본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7조 7,476억 원, 이거하고 연차 배당하고 합쳐가지고, 7조 원 돈의 현금이 주주 입장에서는 나간 거로 되고요. 그런데 이 차익이 아까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이가 난 1억 2,300만 원이 여기에서 이제 비교 노출이 또 됩니다. 이 틀린 이유는 뭐냐? 저도 잘 모르죠. 재무상태표 참고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현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기 금융 자산이 161조 원 있는데 276조로 급격히 114조나 이게 보험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속기업도 2조 4천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이 아까 그 계약부채 그 해석이 달라져서 재무상태표가 변동된다 그랬는데 보험계약부채가 있고 투자계약부채가 있네요. 그걸 두 가지 합친 것이 230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230조 원이면은 거의 삼성전자 매출액 정도 수준이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본금 1천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네요.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 이렇게 43조 원으로 1년 만에 급격히 뛰었습니다. 이게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21만 4,500원, 1년 전보다 13만 2,50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PBR로는 0.68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물산이 19.34%, 이재용씨가 10.44%, 국민연금공단이 6.85%, 이마트가 5.88%나 가지고 있네요. 이부진씨가 5.7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0.9%를 가지고 있는데 UBS와 CLSA 등이 눈에 띕니다. JP모건 같은 회사는 이런 보험회사에 투자 안 하고 주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이상 삼성생명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재무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더 쉬웠을 텐데 그 스루폿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현금 흐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예측은 제 수준으로는 매출 예측은 어떤 산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지 여부 글쎄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 계통에 한번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